이걸 모르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가난해지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만약 S&P 500에 이 정도 돈을 넣으면요, 매달 300만 원이 나오고 연평균 수익률은 10%가 넘는데, 근데 아직도 은행에 돈만 넣어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한국의 예금 이자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마냥 저축만 하고 있으면 소중한 내 자산이 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7개 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가 세후 기준으로 겨우 1%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올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필수 생활품목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요, 실질 체감 이자는 마이너스나 다름이 없죠. 한마디로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실질 구매력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환율을 봐도 알 수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환율은요, 1달러당 1,47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동으로 수익을 보고 있지만, 원화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가난해지고 있는 거랑 다를 게 없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노후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노인들의 빈곤율은 40.4%로 OECD 1위인데 노인 2명 중에 1명은 빈곤층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난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낮은 예금 금리와 인플레이션입니다. 예전처럼 부모 세대가 은행이자 10%, 20%를 받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 고물가 시대에 돈을 은행에만 묶어두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이죠. 현재 대한민국에 닥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는 노후 준비가 더 힘들어질 거고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대안으로 많이들 선택하시는 게 바로 S&P 500 ETF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리스크가 상당히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축보다는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면 왜 S&P 500 ETF라도 투자하면 좋은지, 그리고 S&P 500 투자로 최대 월 300만원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얼만큼의 시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미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우선 S&P 500이 뭔지 간단히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S&P 500은요, 미국 최고의 기업 500개를 담은 과일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ETF가 아니라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건 과일 가게에서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를 직접 고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원하는 과일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좋은 과일을 잘 고르면 달콤하지만 하나만 상하더라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게 직접 개별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거죠. 반면에 S&P 500 ETF는요, 사과, 바나나, 포도, 딸기, 오렌지 같이 500가지의 과일들이 한 바구니에 담아져 있는 거를 한 번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 과일들이 상해 있더라도 바구니 전체가 한꺼번에 썩을 확률은 아주 낮죠. 즉 S&P 500 지수는요,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500개 대형 우량 기업의 주가를 모아놓은 겁니다. 정보 기술, IT, 금융, 소비재, 헬스케어 등등 미국 경제 전반의 80% 이상을 커버하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미국 경제 전체를 한 바구니에 담는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S&P 500 ETF에 투자한다는 건 미국에서 계속 잘 나갈 가능성이 큰 500개 회사에 동시에 분산 투자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참고로 S&P 500 지수는 구성 종목을 정기적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상한 과일들이 생기면 빼고 싱싱한 과일들로 계속해서 교체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요, 매년 성과가 부진한 기업은 지수에서 탈락시키고 떠오르는 신흥 강자들을 새로 편입하는 거죠. 일종의 자동 리밸런싱 시스템이어서 투자자들은 굳이 좋은 기업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마치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 경제를 믿는다면 S&P 500에 올라타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도요, 유언장에 이렇게 남겼다고 하죠. 만약 본인이 죽게 되면 아내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하는데, 자산 90%는 S&P 500에 넣고 나머지 10%는 단기 국채에 넣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이야기를 주주총회에서 반복해서 말했다고 하는데, 평생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일반인에게는 차라리 S&P 500 하나만 사서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라고 할 만큼 S&P 500이 대박은 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투자 방법이라는 거죠. 실제로 워렌 버핏은요, 2008년에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과 재미있는 내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헤지펀드보다 S&P 500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100만 달러 내기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0년 후인 2018년 워렌 버핏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10년간 S&P 500 지수는요, 약 125.8% 누적 수익을 올린 반면에 펀드 매니저들이 고른 헤지펀드는 고작 2.8%에서 많아야 87.7% 수익에 그쳤죠. 즉 대다수의 펀드는요, 인덱스 펀드에도 한참 못 미쳤던 겁니다. 1957년 S&P 500 지수가 도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연평균 약 10% 내외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물론 어떤 해에는 30% 가까이 폭락하기도 하고 30% 급등하기도 했지만 길게
10년, 20년 평균을 내보면 매년 10% 가까이 성장을 해온 거죠. 단순하게 수치로만 봐도요, 은행 예금의 이자보다 몇 배나 높은 성장률인데, 물론 미래에도 똑같을 거란 보장은 없지만 지난 100년간 미국 경제는요, 세계대공황, 세계대전, 오일쇼크,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를 모두 이겨내고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미국 500대 기업의 힘을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요, 시간은 곧 우리 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S&P 500 ETF가 아니라 개별 주식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잘 되면 대박이겠지만 잘못되면 쪽박인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잘 될 확률보다 잘못될 확률이 더 높죠. 코닥, 노키아처럼 한때 세계적인 기업이었지만 시대 변화에 뒤처져서 몰락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S&P 500 지수는 자동으로 잘 나가는 기업들로 교체해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리스크 관리가 되고, 심지어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까지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률과 배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지수 전체가 망가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건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S&P 500 ETF 하나만으로도 해결이 된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S&P 500 ETF도요, 어디서 어떤 ETF를 구입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상품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상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차이점을 잘 알아두고 본인한테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자세하게 만든 영상도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국내 상장 S&P 500 ETF는요, 대표적으로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운용사와 이름들은 다르지만 추종하는 지수는 똑같이 S&P 500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것을 고르더라도 내용물은 비슷하다는 거죠. 국내 상장 S&P 500을 고를 때는 체크해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보통 운용 규모가 클수록 좋고 거래량이 많을수록 좋고 총 보수는 낮을수록 좋은 ETF라고 할 수 있고, 미국 상장 S&P 500 ETF는요, 스파이, IVV, VOO, SPYM이 유명하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운용 규모와 거래량 면에서 세계 최고급 상품들인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스파이는요, 1993년 상장된 세계 최초의 ETF로 순자산 규모가 수백조 원에 달하고 거래량도 하루 수천만 주 이상입니다. VOO와 IVV도 마찬가지로 운용 규모가 상당히 크고 수수료도 낮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SPYM은 S&P 500을 한 주에 10만원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만든 소형 ETF라서요, 소액으로도 분할 매수하기가 좋고 수수료도 0.03%대로 낮은 편에 속해서 부담없이 모아가기 좋죠. 그럼 국내 상장 S&P 500과 미국 상장 S&P 500 ETF의 차이점은 뭘까요? 단순하게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일반인들에게 크게 체감이 되는 건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거래 통화의 차이죠. 국내 상장 ETF는 원화로 바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달러로 환전할 필요가 없고 국내 주식 거래하듯이 원화로 주문하면 되죠. 대신 미국 상장 ETF는 어때요? 달러로 매수를 해야 되니까 환전이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요, 거래 편의성입니다. 국내 ETF는 우리나라 증권 계좌만 있으면 되고 ISA 계좌나 연금 저축 계좌에도 편입할 수 있는데, 해외 ETF는 해외 주식 거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되고 ISA 계좌나 연금 계좌로는 구매할 수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요, 바로 환율의 영향입니다. 국내 ETF는 원화 자산처럼 보이지만 S&P 500을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기초 자산이 달러 표시입니다. 즉 환율 변동이 간접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요, 요즘처럼 달러가 원화보다 강세일 때는 수익이 더 나는 구조라는 거죠. 이런 S&P 500 ETF를 환노출형 ETF라고 말하는데요, 국내 증권 시장을 보면 가끔 이름에 H가 들어간 국내 상장 S&P 500 ETF가 보이실 겁니다. 이름에 H가 들어가는 건 환해지형이라는 뜻으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오로지 지수 수익률만 따라가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으면 이름에 H가 안 들어가는 환노출형 ETF를 구입하면 되는 거고, 환율이 내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이름에 H가 들어가는 환해지형 ETF로 구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상장 ETF는요, 당연히 달러 자산이니까 환율 변동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데, 지금처럼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땐 원화 환산 수익이 추가로 생기지만 원화가 강세로 들어설 땐 환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차이점은요, 바로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 S&P 500 ETF는 국내법상 해외 주식형 펀드로 취급돼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반면에 미국 상장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22%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수치로만 봤을 때는 미국 ETF 쪽 세율이 높아 보이지만 250만원 공제 덕분에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 상장 ETF가 유리할 수 있죠. 세금 관련해서 너무 자세하게 언급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만들어뒀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S&P 500 ETF에 투자하는 목적이
목적이 특히 노후 자산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면 세제 혜택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계좌로 투자하면 수익에 세금이 많이 붙지만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죠. ISA 계좌는 거의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데, 왜냐면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수익에 대해서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로 끝나게 되니까 이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SA 계좌에서 1년간 300만원 수익이 났다면 200만원은 세금 0원,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인 99,000원 세금만 내면 끝인 거죠. 만약에 같은 수익을 일반 증권 계좌로 얻었다면 최소 15만 4천원에서 22만원 세금을 냈을 테니까 세금 차이가 2배 가까이 나는 겁니다. 대신 이 계좌의 단점은 계좌 개설 후에 의무 유지 기간이 5년 있는 거랑 한 해 동안 2천만원 납입 한도가 있다는 게 단점이죠. 연금 저축 계좌도 나쁘지 않습니다. 연금 저축 펀드 계좌로 국내 상장 S&P 500 ETF를 살 수 있는데, 연금 저축 펀드는요 연 최대 600만원 납입액에 대해서 13.2%에서 16.5% 세액 공제를 해주죠.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6.5% 혜택을 받아서 연 최대 99만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연금 계좌 안에서 ETF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그때그때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만 과세를 하는데,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로 인해서 복리 효과도 극대화가 되죠. 대신 연금 저축 펀드의 가장 큰 단점은요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인출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중간에 돈을 빼면 그동안 깎아준 세금을 추징하고 16.5% 페널티 세금도 내야 되니까 진짜 노후 자금으로 몇십 년 묶어둘 돈만 넣어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목적이 노후 대비가 목적이라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 계좌를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참고로 연금저축펀드와 비슷한 IRP 계좌도 있는데, 연금저축펀드와 합쳐서 1년간 최대 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현금 여유가 되거나 세액공제가 더 필요하다면 IRP 계좌까지 활용해서 투자 금액을 늘리면 되겠죠.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보통 많은 분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한 투자 금액이 있거나 매달 얼만큼의 수익을 현금으로 받고 싶다 이런 목표를 세우실 텐데, 만약에 S&P 500 ETF로 월 생활비를 만들려면 얼만큼 투자를 해야 될까요? 현재 S&P 500 ETF들의 배당은 연 2% 내외입니다. 실수령액으로 월 300만원씩 받으려면 최소 20억 초반대까지는 시드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목표 현금 흐름에 도달하려면 필요한 자산 규모와 세후 수령액을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큰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S&P 500 투자의 핵심은요 무작정 매달 몇십만원씩 모으면 언젠간 돈이 불어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상황에 맞게 목표를 세우고 역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게 S&P 500 투자를 가장 현명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S&P 500 ETF를 투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한 달 현금 흐름을 얼마를 만들고 싶은지, 아니면 언제까지 얼마의 자산을 만들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은퇴를 하기 전에 12억을 모아서 월 200만원 현금 흐름 만들기 같은 이런 구체적인 시기와 목표 금액을 세우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목표 시점까지 몇 년 남았는지 따져보고 월 얼마씩 투자를 해야 그 금액에 도달을 하는지를 계산해보는 겁니다. 이때 대충 계산하지 말고 연 8%의 투자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서 복리 계산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더 좋아요. 보통 인터넷에 복리 적립 계산기를 쳐보면 쉽게 복리 계산이 가능하고, 증권사 앱이나 사이트에도요 노후 자금 계산 툴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직접 계산을 해보면요 매달 얼마씩 몇 년을 투자하면 몇 억이면 되겠구나 이런 객관적인 숫자로 보일 겁니다. 그럼 이제 매달 얼마씩 투자를 해야겠다는 목표 금액이 세워졌으면 매달 그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 돈이 부족하다면 버는 돈을 어떻게 늘릴지 고민하거나, 불필요한 소비가 있다면 어떤 걸 줄여야 될지 고민해보는 거죠. 매달 얼마씩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목표와 형편에 따라서 역산하면 답이 나오는데, S&P 500 투자로 인생을 바꾸기보다는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대박보단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건요 한번 결정한 투자 금액을 매달 꾸준히 지속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은 S&P 500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무조건 S&P 500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괜히 모르는 거에서 돈 날리는 것보다 초등학생도 안정적으로 연평균 10%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가장 정직한 게 바로 S&P 500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는 거고, 심지어 워렌 버핏조차 아내한테 S&P 500에 자산 90%를 투자하라고 말을 했죠. 요즘은 열심히 살면서 저축하는 것보다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킬지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한국
한국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가 됐죠. 정부와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구조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의 미래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과 건강을 바꿔서 번 돈을 지킬 수 있는 자산을 적어도 한 개 이상은 꼭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바로 S&P 500이라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좋은 상품들은 찾아보면 많이 있죠.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